얼마 전에 읽었던 엔비디아 젠슨 황 생각하는 기계라는 책이 숙제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꽤나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엔 숙제를 벗어나 그 책을 통해서 스스로 정리해본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TV 프로그램 샤크탱크의 투자자인 케빈 올리어리가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회고한 적이 있어요. 그는 잡스의 메시지를 Kill the noise, 노이즈를 죽여란 말로 정리합니다. 90년대 초 잡스와 함께 교육용 소프트를 제작할 때 케빈은 학부모의 반발, 교사의 저항을 생각했지만 잡스는 그런 말 신경 쓰지 마라. 그들은 내가 말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말했다고 하지요. 당시엔 뭐 이런 재수없는 놈이 있냐는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보니 잡스는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잡음, 노이즈로 간주했던 겁니다. 케빈은 이후에 노이즈가 가장 깔끔하게 사라진 사람은 일론 머스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 정말 일론은 노이즈가 없는 사람이더군요. 그는 오로지 화성에 가는 데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전기차를 만들고 코인을 띄고 있길래 처음엔 그저 관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케빈의 말에서 노이즈란 말을 듣고서 이 책을 읽으면서 노이즈란 개념을 떠올리니 빗기가 정말 싹 빠지더군요. 화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의 모든 행동이 하나로 연결되니까요. 예를 들어 그는 무인 차량을 개발합니다. 화성 개척 초기에는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운전자를 줄이는 게 싸게 먹히겠죠. 화성엔 기름이 없으니 전기차가 필요할 테고 화폐가 없으니 전자화폐가 필요할 것이며 노동력이 부족하니 안드로이드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남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을 테니 그가 만든 안드로이드 그리고 OS격인 미소녀 AI 캠페인이 그로옥이 필요하겠지요. 무엇보다 화성에 사람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스페이스X가 필요할 겁니다. 이쯤 되면 정말 일론은 메시지가 확실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왜 저렇게 행동하지?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에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의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젠슨 황은 정말 특이한 CEO입니다. 비즈니스의 세계, 특히 서구권에서는 사람이 일회용처럼 버림받기가 딱 좋죠. 그런데 젠슨 황은 수십 년 전 거래했던 회사의 CEO였던 개인 사업자를 위해서 직접 작은 포럼에서 연설을 하기도 하고 그 회사의 명운을 건 신작 게임의 홍보도 도와줍니다. 어떤 칼럼은 그의 행동을 동양적 경영 방식 또는 의리라고 표현하더군요.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지만 서양권 CEO 중에서도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있으니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 노이즈를 지워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의 구성 자체가 바로 그 노이즈를 지우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제가 나름대로 구성해본 젠슨 황의 노이즈가 없는 삶이란 결국 엔비디아를 위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는 처음에 그래픽카드를 만들었지요. 그런데 그 그래픽카드는 엄밀히 말하면 세가 등의 기업 요청에 맞춘 플랫폼이었습니다. 사각형 폴리곤 기반으로 3D 작업을 하는 기업을 위한 그래픽카드라는 이름의 플랫폼이었던 것이죠. 즉 엔비디아는 자기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누군가가 원하는 형태의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인 셈인데 아무래도 게임용 그래픽카드만 만들어서는 기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이 바로 쿠다였습니다. 쿠다를 바탕으로 누군가가 새로운 판을 열어주길 바랬던 것이죠. 아무래도 지접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고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으니까요. 여하튼 이 의도는 성공해서 제프리 힌턴 교수의 팀이 알렉스넷을 만들면서 엔비디아는 AI 시장의 맹주가 됩니다. 이런 역사를 생각해보면 젠슨 황이 화를 낸 이유도 이해가 가지요. 작가 스티븐이 그의 일대기를 다루려고 하자 젠슨은 화를 냅니다. 나를 일론 머스크처럼 다루려 하지 마라 라고요. 제가 볼 때 이 말의 진짜 뜻은 이렇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가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하지만 엔비디아는 IT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지요. 고객에 맞는 솔루션과 플랫폼 말입니다. 즉 젠슨의 말은 이런 회사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는 자기 이야기를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가 수십 년 전 인연인 세가를 챙긴 이유는 엔비디아의 CEO는 예전 인연도 확실히 챙긴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엔비디아의 플랫폼과 신뢰성의 안정성을 어필하기 위한 전략인 것이죠. 엔비디아 플랫폼은 수십 년 전 인연도 케어할 정도로 신뢰성이 있다. 생각해보면 플랫폼 비즈니스판이 그렇습니다. 세가가 게임기 산업에서 무너진 이유는 불과 4년 만에 새 턴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이죠.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면서 말이죠. 반면 해외에서 아이폰이 대세가 되는 이유는 최소한 몇 년간 판올림을 보장해주고 적어도 4, 5년간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즉 고객은 플랫폼에서 책임감을 원하고 자신을 존중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젠슨은 이를 알고 노이즈를 지우는 것이죠. 오로지 플랫폼의 우수성과 신뢰성에만 집중하기 위해서요. 저는 평범한 유튜버라 성공을 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제 주변에서 나름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노이즈를 지우는데 익숙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내면은 다양하죠. 하지만 의식적으로 다른 부분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최소한 이 일만큼은 잘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필요할 때 바로 떠오르는 확실한 이미지가 강하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노이즈를 없애서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정보가 넘치고 사람의 개성이 존중받는 시대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노이즈를 없애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잡스, 일론, 젠슨이 보여준 삶의 방식대로 말이죠. 이 책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메시지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 기회가 되면 한 번쯤 읽어보시길 권하고요. 여러 지식으로 세상을 보는 이 채널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